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요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눈 오는데 괜찮았어요? 저 안 물어보시면 서운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오늘 죽음의 고비를 3번을 맛봤습니다. 3번이나? 네. 왜요? 우리 고속도로는 오히려 제설이 좀 되어 있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맞아요. 시내도로가 제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아. 있고 되더라도 눈이 네. 너무 많이 내리니까 네. 저 한 차가 3번 미끄러졌거든요. 아, 진짜? 네. 오늘 13년 동안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기아 변속을 쓰면서 와본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 오토차에서 기아 변속 사실 쓸 일 별로 없는데. 네. 이거 수원시를 아주 폭격하는 멘트들이 많아요. 오늘. 아니 굳이 수원시가 아니어도 그래요? 네네네. 마찬가지 시내도로가 이게 제설이 지나가도 눈이 바로바로 쌓여서 맞아요. 네. 올 때도 눈이 좀 내렸구나. 네, 많이 네. 내렸어요. 거의 이런 맞아요. 눈보라는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네. 그렇구나. 나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오늘. 여기 네. 창문이 없어서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가려놨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새벽에도 오긴 왔었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살짝 왔는데 살짝이었고. 지금은 좀 온다.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눈 내리는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썰매를 끌어야 되나. 아. 지금 원래는 내일 놀이공원 가려고 했는데 네. 썰매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역마다 또 눈썰매 탈 수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애는 없지만 한번 가볼까. 네, 가보세요. 오늘도 저희가 현장의정 포커스 어떤 분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산 제3선거구 장윤정 의원의 의정활동 살펴볼 텐데요. 네. 아마 오늘 이야기는 특히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물론 꿈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빨리 대학생 되고 싶다 하잖아요. 뭔가 자유도 찾고 싶고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늘 대학생이 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3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내가 직접 내가 듣는 수업의 일정을 짜고 관심 있는 수업만 골라 들을 수 있었던 학점 시스템이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두 분 잘 짜셨어요? 거의 지금 매일 수업으로 짜가지고 그때 막 억울했던 적도 있고 네. 방법을 모르니까 네. 처음에는 1학년 때. 그치. 맞아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오전을 일단 안 들었더니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1학년 1학기는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공강 시간이 갑자기 막 1시간밖에 안 되고 이랬었는데 4학년 때는 주 3일로 네. 아침 수업 다 빼고 저도요. 이렇게 학교를 저도. 다녔던 맞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항상 짜여있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던 고등학교 시절과 큰 대비가 돼서 뭔가 좀 무한한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모습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인데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3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면서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닌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같은 반이라도 개개인이 다른 시간표를 들고 본인이 원하는 수업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장윤정 의원을 통해서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에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경기도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을 해왔지만 2025년 3월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 당장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이라고요? 네네. 그러면 아주 좀 시행착오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연간 단위로 운영됐던 학교 시스템이 이제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기제로 전환이 되고요. 한 반이 전체적으로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과목에 따라서 아이들의 구성도 달라진 채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공간의 문제도 그렇고 과목 구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때문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시행하면서 단위 학교의
운영 지원과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보다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업무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하는 제도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될 텐데 다만 지금 지원센터에 예정된 인원이 과장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전산 담당 주무관 1명 등으로 모두 5명이 근무할 예정이에요. 이 인력으로 단위 학교의 고교학점제 지원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충원을 강화할 방법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마이크 내려갔을 때 얘기했는데 제 중학교를 호주에서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처음 가면 출석을 부르는 반이 따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또 수업을 들으러 가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근데 선생님들이 또 관리할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상적으로는 뭐 학교 선생님들과 진로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처리 업무도 있고요. 맞아요. 또 학업 성취까지 따로 보장할 수 있게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열린 고교학점제 토론회에서는 마치 고교학점제 도입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하도 이제 원활하게 지금 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학교를 다니면서 과목을 가르치는 교과 순회 전담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예. 이게 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 근데 이 선생님들도 사실 집으로 가면 엄마고 아빠고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주변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가족이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역시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교육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학생과 부모가 같은 학교에만 다니지 않으면 됐지만 교과 순회전담 교사의 경우 인근 학교로도 수업을 나가게 되면 결국 자녀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수업평가의 공정성 확보도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 발의한 고교학점제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는 수업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회피 제도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교사의 자녀 또는 조카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회피 제도가 공정성을 갖기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역시나 따라오는 걱정 중 하나가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과순회 전담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족관계가 대면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과목 듣지 말아라 해버리면은 주변에 학교가 없거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곧 열리는 2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논의가 될 때 이 부분 역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장윤정 의원이 함께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예정입니다. 근데 과목이 다양해지면 뭐 학생들은 좋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도 또 많아지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교학점제 자체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교육인데 이제 학생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이 모든 과목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외부 강사가 채용될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지금 강사료로 책정이 된 게 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문성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장윤정 의원은 이와 같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도 함께 지적을 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예. 하지만 고교학점제 이게 정말 잘 안착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고교학점제가 가져다주는 의미 장윤정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학습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봅니다.
물론 전면 시행인 첫 해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고교 학점제 그리고 교과 순회 전담제도 좀 알아봤고요. 예, 다음 내용 어떤 겁니까? 네,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요즘 큰 화두지만 교육 현장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학기 중에 찍은 졸업사진 어떻게 나왔을까 기다리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잘 나오셨어요? 아니요. 잘 어떠세요? 나왔어요? 최지마 기자님. 눈을 막 감을 막 기슴치레하게 뜬 게 나오는 게 지금 기억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엄청 네. 어떻게 나왔을까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예, 있는데 예. 이 요즘에는 졸업사진에 나온 내 얼굴을 다른 친구들이 보는 게 두렵다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들 또한 10명 중 9명이 졸업 앨범에 사진 넣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이유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진 도용과 합성 피해,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오죽하면은 요즘에 실제로 졸업 앨범 표지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고 하고요. 학생들과 선생님들 할 것 없이 졸업 앨범을 만들지 말자, 아예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좋은 기술이 악용이 되면서 졸업 앨범이라는 추억도 필요 없어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현실 어디까지 왔는지 장윤정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유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재미로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물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이제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그 성격상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폭 심의 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금 우리 민정 리포터 얘기했지만 진짜 예전에 졸업 앨범에 개인 신상 정보도 다 있었네요. 맞아요. 집 주소도 있었고. 전화번호 있었고. 네.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근데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 얼마 전에 무슨 육아 프로그램 이렇게 약간 뭐 티저 같은 거 봤는데 실제로 요즘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물론 네. 우리 단톡방에서 맞아요. 사진을 합성해서 거의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그런 사진을 합성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모욕방 이런 식으로. 아 맞아. 그래서 진짜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아니에요, 오해예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경찰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964건을 접수 수사해서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는데요. 여기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 정말 놀랍습니다. 411명으로 81.2% 가장 높았습니다. 네네. 심지어 촉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8명이나 됐는데요.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이 생성형 AI의 발달로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이 청소년 본인들은 딥페이크 범죄가 그냥 얼굴 한번 바꿔서 올린 건데 네. 진짜도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예방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적발될 경우에는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그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앞서 얘기하신 그 예방 교육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들 고통을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장윤정 의원이 지난 12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내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 지원 강화 내용인데요. 신고와 수사, 상담, 삭제 지원까지 모두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는 장윤정 의원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확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적 보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리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교육청, 경찰,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다신 똑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 그것이 제2의 제3의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더불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심하고 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혁 씨 그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진짜도 아닌데 별거 아니지 않아? 진짜가 아니어서 별건 겁니다. 맞아요. 예,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산 제3선거구 장윤정 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한정의정 포커스 오늘 민자은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네. 아직도 눈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